지난해 포항 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폐공을 누가 어떻게 원상복구할지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신임 회장이 지역 상생을 포함한 100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지만 포항 지역과의 상생 측면만 보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덕에서 세입자 2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열발전소가 지진 이후 운영이 중단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 원상복구, 특히 폐공 처리를 누가 어떻게 할지가 논란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4,000m급 지열정 2개를 뚫으면서 지하수법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으로 3천만 원과 5천만 원을 포항시에 예치했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시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난 1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넥스지오가 법원에 파산이 신청되면 복구 주체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이 최종 확정받을 경우 포항시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입공과 주입된 물의 처리, 굴착 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 알려진 지열공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상복구 비용은 규모를 예측할 수 없고 예치금 수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당연히 정부가 해주지 않겠느냐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에 관한 책임 주체가 현재까지 불명한 만큼 포항시가 너무 정부를 믿고 낙관하는 것조차도 심각한 문제이고, 스위스 바젤도 2006년 시추 6일 만에 3.4의 지진이 발생해 영구 폐쇄한 후 남아있는 물을 조금씩 빼는 과정에서 지진이 일어나 골칫거립니다. 지진 발생 2달 전인 2017년 9월까지 주입된 물은 12,000톤. 이 가운데 절반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기상청이 발표조차 하지 않은 규모 1.9의 미소 지진에도 포항 북구 주민들이 놀란 것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의 경우는 지진이 일어나고 지열발전소를 폐쇄한 이후에도 그게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진과 수압을 이렇게 계측하고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복구 주체가 지하수법에 따르면 포항시,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책임 소재를 하루라도 빨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경찰서는 원룸 주인과 세입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보조원 46살 A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원룸 2동의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와 4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게는 월 30만 원의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지금까지 세입자 23명으로부터 전세급 보증금 7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A씨는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되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해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오늘쯤 임시 개통할 것으로 예상됐던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이 안전시설 관계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경찰 등 관계기관의 점검이 끝나는 대로 가급적 올해 안에 임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개통 구간은 울릉읍 저동리에서 북면 천부리까지 4.8km로 이 구간이 뚫리면 차로 90분이 걸리던 시간이 15분으로 단축됩니다. 송년 기획 순서입니다. 창사 50주년을 맞은 포스코는 올해 최정우 신임 회장이 지역 상생 등 100대 개혁 과제를 발표해 포항 시민들의 기대도 컸는데요. 포항 지역과의 상생 측면만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자리에서 100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목표를 구체화했습니다. 2030년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13조 원, 5년 뒤 포춘 존경받는 기업 메탈 부문 1위, 포브스 기업 가치 131로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
메이저 자동차 강판사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2차 전지 소재 분야 등 신성장 사업에 주력한다는 전략입니다. 포스코 에너지와 포스코 건설 등 계열사들은 조직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100대 개혁과제 수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45조 원 투자와 2만 명 고용을 제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포항과 광양의 벤처밸리를 조성해 벤처기업과 5,500명의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서울 직원 300명가량을 포항과 광양 지역으로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포항 시민들은 지진 등으로 지역 경제는 최악인 데 비해 포스코의 지역 상생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 인력의 지방 배치라고 했지만 실제로 포항에 오는 인력이 생각만큼 규모가 크지 않고요. 또 신성장 산업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해오던 R&D 투자의 연속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포항에는 큰 파급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노조 탄압 논란과 이딴 산재 사고 등으로 포항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포스코. 시민 소통의 지역 상생을 위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 지역 정수장 가운데 일부가 내진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가 6개 정수장 가운데 우선 3곳에 내진 성능을 평가한 결과 보문 정수장만 만족한 상태였고 탑동 정수장과 불국 정수장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탑동 정수장은 10여 개 시설 가운데 여과지동과 슬러지 배출동에 문제점이 발견됐고 불국 정수장은 탈수동에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경주시는 내년에 4억 4천여만 원을 들여 2개 정수장의 시설을 보강하고 나머지 간포와 안강, 건천 정수장에 대해서도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오늘부터 도로공사장의 공사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현장의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를 위해 콘크리트 공사 등 동해 피해가 우려되는 공사의 시공을 전면 중지했으며 공사 진행이 부득이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승인 후 감리 입회하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대구은행을 두고 다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장 임기는 다 됐는데 누구를 뽑을지는 고사하고 어떻게 뽑을지를 두고서도 견해차가 크게 갈립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은행 사회이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부실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기 대구은행장 선임 방식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놓고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이사회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사회는 행장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지주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반면 금융지주는 김태호 회장과 지주이사회로 구성된 행장후보추천위원회가 행장 선임권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박명흠 은행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6일에 열리는 지주이사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행장후보 요건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은행장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을 전혀 처벌이 없는 사람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기 여건이 안 되니까 회장이 일단 겸직을 하고. 이런 가운데 대구은행 사회이사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석 달치 급여 6천만 원을 지급한 김진탁 의장 등 은행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검찰이 늑장 처리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2달간 직원 1명만 조사를 했다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늑장 수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매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구은행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은행장 선임을 둘러싼 대립도 점점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역 최대 기업인 대구은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막바지 진통이기를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자사고, 사립특목고를 제외한 2019학년도 신입생 2만 2천여 명으로 지원 규모는 3억여 원입니다. 고등학교 수업료는 2008년 이후 11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립극단은 성탄절을 맞아 사랑의 피아노를 내일까지 예술의 전당 원화홀에서 공연합니다. 사랑의 피아노는 생쥐 마을에 떠내려온 피아노가 스스로 연주를 했으나 생쥐들 간의 갈등으로 소리를 멈춘 뒤 암수 생쥐가 사랑에 빠지면서 다시 연주를 하게 됐다는 내용을 춤과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립극단은 내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번 더 공연을 한 뒤에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 공연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춥겠고 낮 동안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이 선물 같은 하루였습니다. 다만 찬바람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운 하루였는데요. 성탄절인 내일도 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경북 동해안 전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춥겠습니다. 내일도 외출 시에는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먼지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낮 기온은 7도에서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5도, 낮이 되면 울릉도 7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맑은 날이 많겠고요.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 소속 최호식 경위 등 전국의 해경 직원 6명이 올해 영웅해양경찰상을 받았습니다. 최 경위는 태풍 콩네이 내습 시 영덕군 강구면에서 산사태로 주택에 고립된 일가족 3명을 구조했고 같은 날 3사 해상공원 해안에 추락한 화물차 운전자를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울진에 있는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월 말까지 이색 열대 관상어 특별기획전을 엽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중남미에 서식하는 시클리드 등 평소 보기 힘든 20종 330여 마리의 다양한 열대 관상어가 전시됩니다.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은 민물고기 단일 소재로는 국내 최대 전시관으로 국내외 어류 116종 2,300여 마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농업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87억 원 늘어난 7,295억 원을 확보하고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과 스마트팜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22억 원, 산지 유통센터 설치 67억 원, 로컬 푸드 직거래 활성화에 20억 원을 투입해 농식품 유통 시스템 혁신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팜 실습 농장 조성 52억 원,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109억 원, 스마트팜 실증단지 시설 및 지원센터 구축에 85억 원을 투입해 농업의 과학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겠지만 조현병 환자인 피고인에 치료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시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7월에도 동구 한 식당 앞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산림청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인 땅 밀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항시와 정선, 가리왕산 등 전국 25개소에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은 위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주민 대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